네, 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닥터리스 피부과의 원장 이혁입니다. 오늘은 봄철에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피부 관리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봄에는 왜 트러블이 잘 생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봄은 일단 피부가 추운 겨울과 건조한 겨울을 지나면서 꽃가루랄지 황사랄지 또 미세먼지랄지 이러한 얼굴에 닿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절이기도 하고요. 겨울보다는 어찌됐건 햇빛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좀 더 많아진 야외 활동, 이런 점에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좀 더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예방하고 해결해야 될까? 1번은 피부에 직접 닿는 물질이고 2번은 대기 중의 물질, 3번은 먹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잘 씻고요, 기초 화장품 중에서 보습제 잘 발라야 되는 거고요, 햇빛 차단을 위해서 선크림 잘 바르는 거, 물 자주 마시고요, 손 잘 씻고요,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후천적으로 나는 피부가 예민해진 것 같다. 당연히 아기 피부보다 좋은 피부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수많은 노화의 원인들과 오염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노출이 되면서 점점 노화가 되고 점점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후천적으로 대표적으로 피부가 예민해진다라는 그 원인들을 저는 이런 것에서 찾고 싶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돼도 화장하죠.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초 화장품 빼놓고 그런 색조 화장품들이 좋은 거 전혀 없거든요. 화장을 일찍 시작하게 되면 그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폼클렌징을 빨리 접하게 된단 말이죠. 너무 어려서부터 과한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이런 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더 많이 예민해지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청소년기에 거의 대부분이 겪는 여드름을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이 겪게 만드는 이런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여드름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냥 피부가 빨갈 수도 있겠죠. 여드름이 만약에 화농성 여드름으로 고름이 생기는 여드름이 생겼다거나 빨갛게 붓는 여드름들이 생겼을 때에는 염증 주사를 놓으면 여드름이 굉장히 빨리 가라앉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염증 주사에 쓴다라는 약이 굉장히 강력한 스테로이드예요. 잘 쓰면 좋은데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요, 영원히 흉터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니 주사를 맞겠다고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한 2, 3일, 3, 4일 전에 여드름 균을 죽이는 항생제, 소염제,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해도 2, 3일이면 금방 여드름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극이 될 만한 화장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당연히 폼클렌징 같은 거 안 쓰는 게 좋겠고요. 이른바 노답 트러블 피부 답이 없다 이거죠. 아기 피부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셀프 케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 때문에 트러블이 주기에 따라서 심해졌다 덜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타의 활동도 많고 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여드름 균을 죽여주는 항생제, 알러지나 이런 염증 상황을 줄여줄 수 있는 항알러지 약이나 소염제, 이런 약들을 복용함으로써 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진정 효과가 큰 LDM 관리나 아니면 옴니룩스 관리나 혹은 기타 초음파를 이용한 여러 가지 관리들이 있거든요. 트러블이 또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종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혈관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혈관 레이저 종류들을 시술하시면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트러블 피부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프랙셔널 고주파라는 시술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레이저와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시술들이 피지의 분비도 약간 줄이고 트러블도 약간 줄여주면서 점점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절대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은 1, 2주, 한두 달 이렇게 너무 짧게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분히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샤워기 필터가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샤워기 필터가 정말 피부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건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원지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곳은 한강이고 어떤 곳은 낙동강이고 우리 같은 이곳은 영산강이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 수원의 그 수질에 따라서 이 샤워기 필터가 줄 수 있는 의미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샤워기 필터는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케바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물 상태가 좋은 곳이라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피부, 혹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아예 화장품을 안 바르는 게 좋겠느냐? 답을 얘기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기초 화장품은 피부의 기본 성질을 보호해주고 끌어올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기초 화장품은 잘 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화장품과 선블록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나 커버용 화장품은 트러블이 있을 때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